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한미장학재단 남부지회는 지난 13일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3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17만 7,5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학업 성취와 봉사 정신을 겸비한 고등학생 10명, 대학원생 60명,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9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기조연설은 조지아주 최초이자 유일한 1.5세대 한인 미국인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인 크리스 S. 김 박사가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6세에 미국으로 온 김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귀넷 카운티를 중심으로 뿌리내리며 살아온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김 박사는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에서 제이콥스 장학금을 받으며 생명공학을 수석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와 공학 석사를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라며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선택하고 진정으로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찾으라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전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이어 저 역시 2차례 한미장학재단 장학생으로 도움을 받았던 이민자라며 그때의 지원이 제 삶을 지탱한 버팀목이 되었고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제가 받은 희망을 여러분에게 돌려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것이 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영래 지회장은 한미장학재단은 지난 35년간 차세대 한인 인재 발굴과 지원에 힘써왔다며 특히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한미양국의 특별한 인연과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장학사업은 기아자동차, 추패밀리 파운데이션, 그리고 지역사회 개인 및 단체들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체어 스칼라십과 더즈네이티드 스칼라십은 매년 장학생 선발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장학재단은 56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들이 설립한 미국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으로 1991년 시작한 남부지부는 올해 79명의 장학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500명의 학생에 누적 236만 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의 건설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구원투수 역할을 맡게 된 SK온이 미국 출장 인력의 자사 공장 재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로 인해 인력 운영이 쉽지 않고 미국 내 사업 환경도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SK온으로선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온은 이번 구금 사태 이후 숙소 대기하도록 했던 단기 상용 B1 비자 소지자에 대해 정상 근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이들의 업무 현장 복귀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미국 진출 기업 대부분이 합법적 비자인 B1 비자 소지자도 여전히 숙소에 대기시키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과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SK온의 이처럼 발빠른 행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한미양국의 해결 의지와 함께 현대차와의 협력 필요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SK온과의 협력 확대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온 공장 등에서 배터리를 계속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기존에도 미국 내 자사 배터리 수요의 약 60에서 70%를 SK온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 이후 SK온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추고 현대차와 협력 경험이 있는 곳이 SK온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BA는 최근까지 거의 풀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는 30일 미국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가 예정돼 있어 이후 가동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현대차의 배터리 수요가 자연스럽게 해당 공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조금 폐지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SK온도 이번 사태 이후 조지아주, 켄터키주, 테네시주 등의 건설 중인 공장들이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장비 인력들의 미입국 문제로 인해 실제 가동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따른 SK온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비자 절차 개선을 포함해 미국 내 사업 환경 악화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9개국 국민의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학에 합격하고도 미국에 오지 못해 입학하지 못하는 대학 신입생이 속출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등 7개국은 학생, 교환 방문자, 관광 비자 등 특정 비자에만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유학생들에게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처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 학생이 미국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에서 9월 미국 국무부의 F1, J1 비자 총 발급 건수 가운데 이번에 입국 금지 대상에 오른 국가 국민이 5,7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비슷한 규모의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 오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신입생들은 결국 다른 나라로 다시 유학 준비를 하거나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입국 제한 조처가 풀리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사건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암살 사건 이후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로마에서 커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커크는 선출직에 오른 적이 없는 비정치인이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애도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X에 끔찍한 살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한 젊은 가정이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외무부도 추모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유럽의 민족주의 우파 지도자들은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보수단체가 추모 집회를 여는 등 애도와 분노는 국경을 초월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전 세계의 이러한 반응은 포퓰리즘의 국제적 수렴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중심에 커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 역시 커크는 미국 밖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로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세력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김하성이 올 시즌 처음으로 4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하성은 14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홈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김하성이 한 경기에서 3안타 이상을 친 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이던 지난해 7월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2021년부터 빅리그 무대를 누비는 김하성의 MLB 한 경기 최다 안타는 4개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운이 따랐습니다. 김하성은 2회 상대 왼손 선발 프람버 발데스의 커브를 건드리며 1루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이어 마르셀 오스나의 볼넷으로 2루, 마이클 해리스 2세 중견수 뜬공대 3루에 도달한 김하성은 샌디 레온의 2루수 땅볼때 홈을 밟았습니다. 김하성은 3회 때 우전 안타를 쳐 일찌감치 멀티히트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타점도 올렸습니다. 김하성은 시즌 타율은 2할 2푼에서 2할 3푼 8리로 올랐습니다.
한편 애틀란타는 휴스턴을 8대 3으로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까지 9월 15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